이번 이야기 좀비 드래곤 장편 무서운 이야기 군대 있을 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이! 거기 누구요? 메아리처럼 중대장의 목소리가 사격장 주변을 맴돌았다.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형사. 갑자기 중대장이 그 형상이 있는 표적지 뒤의 숲을 향해 미친듯이 뛰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중대장.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형상은 말이 없었다. 가까이 접근한 중대장은 그 형상이 뭘로 보였을까? 목책과 방어병 때문에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사격장은 사로의 표적지까지 완만한 U자로 구부러진 형태라 표적이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면 목책과 방어벽 뒤편이 보이지 않는다. 중대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왜 우리 부대원들에게 이러십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왜 우리 부대원을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중대장의 이런 질문에 돌아온 것은 외마디 비명소리였다. 우리는 동시에 살 내는 듯한 전율과 그런 같은 소름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내 옆에 고참들의 숨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어왔다. 와 씨발 잠이 다 왔겠다.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확실히 남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냥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TV 사극에서나 고문을 당할 때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는 소리. 우리를 깨운 것 중대장의 외침이 들렸다. 야! 밑에 있는 부대원들 전원 소집시켜! 우리는 근무자를 제외한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총과 손총 등을 준비하고 표적지 주변을 모였다. 잘 들어라. 오늘 그년이 누구인지 꼭 잡는다. 1소대는 사격장 왼쪽, 2소대는 사격장 오른쪽 외곽으로 돌아라. 3소대는 정면 쪽으로 돌아서 그쪽을 통해 나가서 숲속을 뒤진다. 그리고 4소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위병소 뒤쪽의 샛길로 따라 올라가면서 숲속을 살핀다. 그리고 탄창 분리해라. 절대로 총을 쏴서는 안돼. 싸우더라도 총을 쏴서는 안돼. 소대장은 내려가서 위병소 포함 부대 내 모든 근무자들에게 불을 밝히라고 해. 모두 산 정상까지 올라가며 수색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우리의 야밤 순찰은 시작되었다. 2소대에 속한 나는 사격장 오른쪽 외곽으로 진입해 목책과 방어벽 외곽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비가 거의 안 왔음에도 아직도 산속의 흙들은 걷기 불편한 정도로 질퍽거렸다. 게다가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무성한 덤불과 잡목들은 우리의 전진을 더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부대원들이 같이 있음에도 수색 작업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거지 덤불 속으로 손전등이 비추며 손으로 하나씩 열어 제낄 때마다 누군가가 바로 코앞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우리 부대는 가을에 이 산에 쌀이나무 채취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길을 잘 모르는 졸병들이 길을 잃을까봐 고참들은 수시로 2m 이상 서로 떨어지지 말 것을 계속 강조했다. 30여 분이 지나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속에서 부대 쪽으로 내려다보니 부대 전체가 하얗게 밝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부대원들의 생각은 같을 것이다. 이 여제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예상은 맞았다. 수색 시작 1시간 뒤쯤에 우리는 모두 아무런 소득 없이 산 정상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날 야간 사격은 그렇게 끝났다. 밤 12시가 넘도록 행정반에서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말년 병장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신 소동을 겪었던 모든 사병들과 말년 병장들, 소대장, 수송관 모두가 다음날 아침 중대장에게 불려갔다. 물론 나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 모두들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듯 했다.
그 와중에 나는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부대에 오기 한참 전에 한 사병이 외곽 초소 근무 중에 총을 난사했다고 한다. 다행히 같이 있던 근무자를 포함 아무도 상의를 입지 않았지만 그 사병은 군기 교육대로 끌려갔고 부대에 복귀하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부대에 전출갔다는 것이다. 단시 그 사병은 무엇에 홀린 듯 미친 사람처럼 욕설을 하며 근무지 주변을 뛰어다녔다고 한다. 이야기가 1시간쯤 지나자 우리 부대에 5년 넘게 근무 중인 수송관이 목 매달아 죽은 그 여자 얘기를 꺼냈다. 중대장은 이 부대에 부임한 지 2년이 채 안 된다.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중대장은 신기한 듯이 수송관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중대장은 이 얘기를 부대원들이 모두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수송관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잠시 동안 입을 굳게 만들었다. 중대장이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도 군생활 동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직접 몇 번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갈 수준의 것이었어.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지난번 처음으로 보고 받았을 때는 나는 사태의 심각성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거는 대대장에게 보고하겠다. 이에 수송관이 물었다. 저 보고해서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천도제라도 지내야 되지 않겠냐? 네? 천도제요? 이승을 떠도르는 귀신을 달래서 저승으로 보낸다는 그 천도제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부대원들의 사기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에이, 대장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안되면 내가 나서서라도 해야지. 이때 대대장이 부대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우렁찬 경례 소리가 위병소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잠시 후 중대장을 포함 모든 간부들은 CP 앞에서 정렬하여 대대장을 맞이했다. 나중에 소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중대장이 대대장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무속이 아닌 불교식의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다. 며칠 후 중대장의 사비로 음식을 간단히 준비하고 불교의 궁종병의 섭외로 인해 인근 절에 주지스님을 모셨다. 천도제는 오전 10시 위병소 옆 공터에서 그녀가 살던 집을 마주보고 시행했다. 근무자와 취사병을 제외한 모든 부대원들이 직결했다. 물론 대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주지스님을 대대장 1호차로 모셔오라고 명령을 했다. 대대장이 1호차를 타고 누군가 위병소 정문 앞에서 내렸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깨끗한 승복을 입은 아주 선하고 강직한 인상의 스님이었다. 오늘 천도제를 주관할 분이었다. 재단 앞에 서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스님은 입을 열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여절, 횡사, 자기 집이 아닌 타간 거리에서 죽은 객사,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미혼사, 자살, 타살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죽은 사고사 등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저승에 들지 못하며 이승을 떠돌며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원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지방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지방령들은 처음에 죽어있던 곳에 머물며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아니면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 원혼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나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며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천도제란 이런 원혼들의 넛을 위로하여 저승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 제를 지내게 될 원혼에 대한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원혼은 자신을 버린 남자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원한으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은 그 원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처님을 따르시는 분들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 없으신 분들도
오늘만큼은 꼭 이 원혼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원래 천도제는 보통 2~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천도제는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행해졌다. 주지스님은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며 중간중간 절을 하였다. 기독교 신자인 사병들은 서서 기도를 했고 나머지 사병들은 엎드려 주지스님을 따라 절을 했다. 표현의 방식은 달랐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바람은 모두 같았다. 거의 막바지쯤 술을 올리고 스님은 알아듣기 힘든 내용의 천도제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그 제문을 불태웠다. 30여 분간의 의식이 끝나자 목탁 소리가 멈추었다.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고 무엇인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보시기 젊은 처자 양반, 이승의 연이 닿지 않는다 하여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구천을 떠들면 어떡하나. 이승의 연이 없으면 반드시 저승에서도 연이 닿는 법. 반드시 다음 생에는 자네의 인연이 맺어질 것이야. 산자를 괴롭히는 것은 극락왕생을 바라는 죽은 자의 도리가 아닌 법. 이제 그 한설이 마음을 풀고 부디 이승의 끈을 놓게나. 주지스님의 그 말에 감동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겪은 일들이 서러웠는지 나를 비롯한 몇몇의 부대원들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니 왠지 오늘은 그녀가 친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우연인지 아니면 주지스님의 애절하고 간곡한 부통이 통했는지 그녀의 눈물 같은 피가 한 방울, 두 방울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저, 중대장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예? 주지스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중대장은 머뭇거렸지만 곧 모자를 벗어 왼쪽 품에 안은 후 제단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대원들을 대표하여 이전에 있던 불미스러운 일에 사과드립니다. 이제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시고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단체 격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장마가 끝난 후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잘못을 빌고 죄를 씻었다는 기분 때문인지 천도제 이후로 부대원들은 사기를 되찾았고 더 이상 귀신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평안을 되찾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시작되어 훈련이 줄어들면서 파견 나갔던 부대원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다. 근무 일수는 눈에 거의 띄게 줄어들었고 부대 생활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복귀한 부대원들에게 얘기하자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영화라도 보는 양 신기한 듯 듣고 있었다. 아직도 그 미스터리한 일련의 시간들은 절말을 풀리지 않고 있었지만 확실한 건 이제 그 일들이 한밤의 해프닝처럼 느껴질 정도로 잊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대 후 날 또 한 번 잊혀져 있었던 그 어두운 속 기억 속으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영화 R포인트를 봤을 때였다.